현재 광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12년이다 라는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한 분의 교육감이 12년을 지속하다 보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퇴임하면서 광주 교육에 좀 파란을 일으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교육에 대해서 일관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뒤집어 보기도 해야 되고 또 파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도 저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그 점에 있어서 광주 교육이 좀 더 활기찬, 좀 더 생동감 있는, 좀 더 혁신하는 그런 그 모습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구호를 좀 생각해달라. 네. 그만큼 12년 동안에 그 광주 교육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이 상실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12년의 교육을 그 찾아주겠다. 이제 뭐 이런 걸 좀 방법을 검토해달라. 그런 이제 제가 주문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강주 교육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좀 검토해 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르고자 하는 그 인재상을 좀 다시 정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상으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실제 제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플랫폼을 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에 대해서 기대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2022년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만 6천 명 정도의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한 50% 정도는 인성교육을 강화해달라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8%, 40% 정도가 실력을 갖춰달라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4% 정도가 미래교육에 대한 그 어떤 그 퀄리티를 위해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문해력이죠. 요걸 키워달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인성과 실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 세 가지를 키워달라라는 것으로 종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M자형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 이제 인성 그리고 실력이라는 것이 두 축이라면 그 가운데 한 13, 14%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로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M자형 인재를 좀 키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분명한 인재상을 좀 저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육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학교가 보인다. 학교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열망들이 있지 않았어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좀 제발 갔으면 이런 이제 소망을 갖게 됐죠. 생각하면 학교는 우리 아이들 항상 가고 싶고 학교가 즐겁고 학교가 행복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좀 놀이터처럼 우리가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관계의 중요성이나 사회성도 배우고 또 그런 학교는 안전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각종의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되고 또 뭐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밥도 먹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총체적인 돌봄의 장소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대학처럼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모두 다 한 교시 똑같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기 수업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지금 인터넷으로 수업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받아요. 어떤 아이는 또 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구조가 또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 구조를 그 전환과 원래 생태와 어울려서 이렇게 가는 공간 구조로 대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찌됐든 미래 학교는 휴식과 삶 그리고 전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찌됐든 원격 수업이 항상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뭐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1인당 공교육비가 네, 네.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OECD 선진국들 평균치보다 높은 그 수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선진국형으로 와 있어요. 네. 우리 교육이 과연 선진국형의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제 교육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인지 네. 좀 교육의 가성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교육의 품질을 좀 우리가 대폭 그 상향 조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재상도 좀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네. 학교도 좀 더 즐거운 곳으로 네. 그리고 우리 교육의 품질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